안녕하세요. 김태호 변호사입니다. 제가 형사 전문 그리고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많이 다루는 사건들이 민간임대 아파트 계약 취소 사건도 있고 부동산 관련된 이 사기 사건, 고소나 민사 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은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데 요즘에 코인 사기, 주식 리딩방 사기 이런 것들이 많죠. 코인 사기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생겼는데 전통적으로 사기꾼들이 많이 활약하는 분야가 전통적으로 사기꾼들이 많이 선호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많은 전세 사기, 투자 사기, 기획부동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분양 사기, 요즘 민간 임대 아파트 같은 거, 지역주택조합 같은 거, 분양 사기도 많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기와 진짜 이 어떤 정상적인 거래 간의 구분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관련된 거래를 하거나 영업을 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면 사기꾼일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라 라는 마음에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사기를 당하게 되면 피해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적은 게 몇천만 원이고 보통 몇억, 많게는 몇십억의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도 저는 봤어요. 그렇게 되면 평생에 걸쳐서 그 상처가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꼭 한번 참고하셔서 주의를 꼭 기울이시면 좋겠고,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절대 사기를 당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사기는 예방입니다. 예방을 해야지 사기를 당하고 나서 형사고소한다,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이거는 비용도 비용이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 회복의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사기꾼들은 그 돈을 사기를 쳐서 얻었으면 절대 그거를 모으거나 그러지 않아요. 다 써버리거나 어디에 빼돌리거나 그러지 이거를 피해자가 찾을 때까지 가만 놔둘 리가 없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기는 예방이 답이기 때문에 예방이 답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기꾼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지금 아니면 이런 기회 없다. 지금 빨리 사야 된다. 지금 빨리 계약을 해야 된다. 지금 아니면 이 물건 없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사기를 치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기회는 얼마든지 있어요. 지금만 있는 게 기회가 아니고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이 사람을 우연히 만나서 이 광고를 보고 우연히 이 분양 사무실이든 어떤 자리에 사무실에 갔어요. 거기에서 앞에 있는 사람이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운명처럼 여기에 와서 일생일대에 이런 기회가 왔다, 그거 자체가 로또랑 똑같은 겁니다. 그런 기회, 일생일대의 기회, 이거는 우연을 가장한 운명적인 기회, 이런 거는 오지 않습니다. 그런 기회가 온 게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을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건 너에게만 주는 정보다. 내가 너를 좋아하니까 너 잘 되라고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당신에게만 알려주는 정보다. 너한테만 파는 물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봤다고 나한테만 이런 정보를 주는지 그거부터 물어야 되겠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이다. 너 잘 되라고 한다. 이런 말은 거짓말일 확률이 100%입니다. 그런 말은 거짓말이고 나한테만 주는 정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한테만 주는 어떤 비밀 정보일 거라는 호기심을 자극해서 사기를 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사기꾼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 세 번째, 나는 손해보면서 도와준다. 내가 손해보면서 남을 도와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절대로 인간은 자기가 이득이 없는데 아니면 손해를 보면서 남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죠. 있을 수는 있지만 부모님 빼고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대부분 여러분들의 앞에 있는 사람은 아닐 확률이 99.9%입니다. 지금 손해본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나중에 더 큰 이익을 노리고 조그만 호의를 베푸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손해보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 나는 이게 손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사기꾼의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 근데 이거는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제안을 하는데 제안을 듣고 여러분이 망설이고 있는데 이 계약은 누구도 했고 누구도 했고 누구도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 계약을 다른 사람이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게 결코 옳은 방향은 아니죠. 다른 사람이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정당한 계약이라거나 사기가 아닌 확률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사기꾼인 확률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 계약서를 안 쓰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인간적인 믿음, 오히려 어떤 제안을 사기꾼이 했고 그 제안을 들은 사람이 조금 따져야 될 게 있잖아요. 금전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따지면 역정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를 못 믿고 그러냐? 또 이런 돈,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거 뭐 얼마나 한다고 이거 가지고 쪼잔하게 그런 걸 따지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 사람은 사기꾼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100원, 1000원이라도 따질 건 따져야 되는데 그걸 못 따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서를 쓰자고 하면 거의 안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쓰는 순간 나중에 민형사 사건에 있어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거는 당연한 거죠. 사기를 치려면 앞에 있는 사람의 욕망을 자극해야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이익을 약속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투자를 해라. 이 사업에 투자하면 2달 안에 2억을 갚겠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8억을 투자하면 한 달 쓰고 2배, 16억을 변제하겠다. 이런 얘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 게 바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분야. 또 요즘 나오는 게 코인이죠. 코인도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를 빌미로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꾼들이 이런 약속을 하는 이유가 어차피 지킬 생각이 없어요. 지금 당장 나오는 돈, 지금 당장 이 피해자가 내는 돈만 먹으면 되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더라도 하늘에 별도 달도 따준다고 하면서 단돈 3천만 원, 2천만 원 편취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혹할 만큼 그런 이익을 약속한다. 그러면 사기꾼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사기꾼들은 만나면 오늘 처음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친근하게 다가갑니다. 나이 물어보고, 그래서 나이가 본인이 많으면 내가 형님이다. 본인이 나이가 적으면 여러분들한테 형님이라고 그러고, 아니 본인 동생이라고 그러고, 말 놓으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고향을 물어보죠. 고향을 물어봐서 상대방 고향이 저기 부산이다 하면 본인 고향도 부산이라고 그러고, 상대방 고향이 서울이라 하면 본인 고향도 서울이라고 그러고, 어떻게든 연고를 엮어서 이 경계무심을 허물려고 합니다. 물론 인간관계에서 이런 고향이나 나이 물어보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필요한 내용인데 사기꾼들은 처음 만나자마자 이렇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경계심을 허물어서 사기를 치려는 목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부담스럽게 친하게 다가오거나 형님 동생 하거나 고향을 물어서 고향 선후배 이런 관계를 만들려는 사람은
반드시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7번째, 이 사기꾼들은요, 기본적으로 허세가 있어요, 허세. 아니면 내가 누구누구 알고, 이것도 했고, 전에 저것도 했고, 이 사업도 했었고, 저 사업도 했었고, 재산이 얼마가 있고, 뭐 이런 본인 자랑을 합니다. 본인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꾸미죠. 와, 이런 경외심을 가지면 그걸 이용해서 사기를 칩니다. 요즘에 또 장영자 씨가 또 구속됐다 그러죠. 나이가 80대라고 하셨는데 그분이 자기가 대단한 인맥을 실제로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런 인맥을 과시하면서 돈을 편취하는 경우가 있었고 가짜음이죠. 가짜음을 발행해서 편취하는 사례가 있었고 또 어떤 경우는 대법원장과 같은 교회 다니면서 거기다가 같은 종친이다 이런 식으로 형사사건 피해자의 와이프에게 접근해서 판사에게 뇌물을 먹이겠다는 명목으로 6억 원을 편취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정말 누군가를 영향력 있는 누군가를 잘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과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사기를 쳐서 그 사람을 가스라이팅을 좀 했다 이러면 이미 이제 코가 꼈잖아요. 그러면 이 사기꾼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지금 이런 상황에 빠졌고 아니면 이미 나한테 돈을 이렇게 줬는데 이 돈을 이익을 붙여서 회수하든 원금이라도 회수를 하려면 나밖에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해서 본인에게 계속 의지하게 만들어요. 본인에게 계속 의지하게 만든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끊도록 만듭니다. 가스라이팅이죠. 가스라이팅을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편취를 하거나 아니면 이 피해자가 법적인 조치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게 사기꾼들의 또 특징이고 10번째, 결국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는 목적은 돈입니다. 돈. 돈에 대한 광적인 집착을 보여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다 보면 돈 얘기가 나오면 눈빛이 달라지고 돈 얘기가 나오면 본인이 손해보는 거를 막 극도로 꺼려합니다. 본인이 줘야 될 거, 이런 거 얘기할 때는 뭐 약속할 때, 이런 거 얘기할 때는 그거 뭐 얼마나 한다고 뭐 그러냐, 이렇게 나왔다가 나중에 돈 계산할 때가 되면 철저하게 계산합니다. 처음에는 뭐 그런 거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관계가 좀 틀어지면 이미 그 사람은 이런 것까지 계산하고 있었나 할 정도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집착하고 계산을 철저하게 해요. 결국 사기꾼들의 목적은 돈이기 때문이죠. 돈에 대한 이상한 집착을 보이는 게 이 사기꾼의 또 특징이고 말투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종종 드러납니다.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특징을 보이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0가지 이 사기꾼들의 화법을 봤는데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고 이런 얘기 들었을 때 과연 어떻게 하면 사기를 안 당할 것인지 간단합니다. 항상 문제는 복잡할 것 같지만 답은 간단합니다. 평범하게 생긴 사람들이 사기를 잘 치고 오히려 믿음이 가게 생겼습니다. 사기꾼들은 그 점 알아두시면 되고 어떤 결정을 하거나 계약을 하실 때 절대로 바로 계약을 하지 마시고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주위 사람에게 물어보시는데 이왕이면 법률 전문가한테 찾아가셔서 물어보세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변호사님한테 상담을 안 받았으면 자기 큰일 날 뻔했다고. 왜냐하면 대부분 부동산 관련된 거잖아요. 부동산 관련된 거고 사인을 하는 순간 그거는 그 계약은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인을 하기 전에 저에게 물어봤는데 제가 보니까 그거는 사기입니다. 사기니까 하지 말라고 조언을 드렸고 그분이 결국 그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연락이 왔는데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저에게 상담받고 계약을 안 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정말 사기꾼이었고 이 계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더라. 그때 당시 내가 뭐가 쉬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 사기꾼들은 언변이 하도 화려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사람의 정신을 쏙 빼놔요. 쏙 빼놔 정신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장소를 빨리 마무리하시고, 요즘에 유튜브 많잖아요. 챗 GPT도 있고, 정보를 검색을 해보시고, 반드시 법에 대해서 잘 아는 변호사나 지인분들에게 이런 제안이나 이런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 한 번으로, 그 상담 한 번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점 반드시 명심하시고 사기꾼들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